경남 도내 지자체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유네스코 3관왕의 명예를 강화하겠다는 성낙인 창녕군수의 올해 군정 계획을 짚어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는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연기 통영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인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0일 경남에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김해와 창원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추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경남뉴스에서는 도내 지자체 2025년 포부를 차례로 짚어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창녕군의 2025년을 살펴볼 텐데요. 유네스코 3관왕의 명예를 강화하겠다는 성낙인 창녕군수의 올해 군정 계획을 짚어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군의 올해 군정 목표는 유네스코 3관왕 도시의 위상 강화입니다. 창녕군은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 줄다리기를 비롯해 교동과 송윤동 등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우포늪과 하왕산 등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에 지정된 명실상부한 유네스코 도시입니다. 여기다 부곡온천은 창녕을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곡온천은 지역 경제를 이끌던 부곡 하와이 폐업 이후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 창녕군은 부곡온천 활성화에 군정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온천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수질로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온천수의 영구 보존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를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4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각 5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 양육수당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산 행복주택 등을 통해 젊은 층 유입에도 나섭니다. 현재 31만 명 수준인 생활인구의 증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함안군과 공동개최를 앞두고 있는 내년 경남 도민체전 준비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선 종목별 경기장 확보와 기존 경기장 보강 작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야겠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민생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82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성낙인 창녕군수. 국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창창한 창녕을 만들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연기 통영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천 시장의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천 시장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천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3년 지역 축제장에서 지역구 의원인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일 경남에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오전 6시 20분 기준 거창이 영하 15.2도로 가장 낮았고 진주 영하 12.4도, 울산 김해 영하 11.2도, 창원 영하 10.9도, 부산 영하 10.1도, 양산 영하 9.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추웠습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와 수도 계량기 등 동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기세는 12일 일요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일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랭질환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인 12일부터 한풀 꺾여 다음 주 초쯤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높이 50m의 폭포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폭포수도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은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13도, 춘천은 영하 19도로 뚝 떨어졌고 전주와 부산도 영하 10도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하천은 이렇게 돌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만큼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마스크와 모자까지 쓰며 중무장했지만 추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꽁꽁 싸매고 기도 싸매고 이렇게 꽁꽁 너무 추워가지고 싸매고 돌아다닙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들 지금도 보시다시피 안 다니잖아요. 어제하고 또 오늘하고 또 틀려요.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면서 한랭질환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한 편의점에서는 지난 9일 외부 의자에 앉아 있던 80대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 환자는 1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집계했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한 겹만 입지 마시고 여러 겹을 착용해서 체온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장시간 저온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음주는 추운 장소에서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12일부터 한풀 꺾여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12일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예상되지만 다음 주 후반 1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은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5도로 다시 한번 기온 하강이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창녕군 보건소 권석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창녕군 보건소장 권석규입니다. 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독감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나요? 네, 원인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C형으로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입니다.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기침, 재채기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12월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74명 정도로 겨울철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방접종은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신체를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중증 폐렴, 만성 심장 및 폐질환의 악화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므로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후 높은 면역력이 확인되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독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창경군 보건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이외에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14세에서 18세 청소년과 55세에서 64세 장년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 접종을 시행하여 우리군 전체 인구 대비 46%의 접종을 하였습니다만, 미접종자를 파악하여 개별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2025년 4월 30일까지 접종 동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감염 예방과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중요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감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군 보건소 권석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창원시가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지난달 신청한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11일부터 창원시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미래형 도심 교통 기반 시설인 베가스 루프를 체험했습니다. 베가스 루프는 일론 머스크가 고안한 길이 2.72km의 지하터널 교통 시스템으로 전기차를 타고 고속으로 이동하며 지상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입니다. 박 시장은 추진 중인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도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해 친환경 수소 열차가 다니는 것이라며 대심도를 활용해 산악, 해안 지형이 많은 부산의 교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내버스 시민평가당 30명을 모집합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5살 이상 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10달 동안 버스에 탑승해 안전 운행과 관리 상태 등 10개 항목을 점검하게 됩니다. K조선이 미국 선급협회로부터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대한 기본 설계 승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발된 선박은 K조선의 주력 선종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으로 암모니아 연료 탱크와 공급 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입니다. K조선은 선박 개발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에 시행되는 국가기술 자격증 540여 종을 비롯해 어학과 컴퓨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하는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